아이키아를 방문할 때마다 달콤한 음식 냄새에 이끌리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매장 내에 아이키아 비스트로에서 즐길 수 있었던 아이키아 브랜드 식품들을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키아 캐나다가 캐나다 전역의 매장에서 아이키아 스웨덴 푸드마켓의 음식과 음료를 온라인을 통해 미리 주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냉동 미트볼, 다임 케이크, MSC 연어 필렛 등 일반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사전 구매하여 지정된 시간에 편리하게 커브사이드 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하여 매장 종료 1시간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자유당 정부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0억 불을 대출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 전했습니다. 자유당은 해당 정책은 젊은 층이 선급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비과세 저축 예금 계좌를 만들 것이라며 40세 이하가 첫 주택 구매 시 최대 4만 불까지 과세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계좌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트리도 총리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야유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트리도 총리는 자유당의 지난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에 반박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수십만 가구가 새 집을 사고 더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수당 정권 때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그미트식 신민주당 대표는 트리도 총리가 지난 6년간 부유한 투기꾼들의 편을 들어 집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었다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진즉에 해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니엘리 BC주 보건관이 백신 카드 정책에 대해 면제자가 없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3일 보니헬리 보건관은 BC주 백신 카드 규제는 임시 조치라고 강조하며 면제자를 둘지 안 둘지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자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병이나 알레르기 등 여러 의료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은 고위험 기간인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를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위험 기간이라 판단, 지역 전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락다운이었지만 백신이 도입되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실질적인 규제 면제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인 셈입니다. 보니헬리 보건관은 그 어떤 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시설 이용을 해선 안 된다라고 못 박으며 매장 내 식사, 콘서트 등 실내 행사나 활동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용 금지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 백신 카드는 국내외 어디에서든 호환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퀘벡주 백신 카드와도 호환이 되며 차후 해외에서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9월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모든 교직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4일 오전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주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9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실내에 있는 동안에는 4학년 이상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실내란 교실, 스쿨버스 등 모든 실내를 뜻하며 유치원생 및 3학년생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이어 오늘 발표한 마스크 의무 착용 외에도 학교 관련 공중보건 명령은 학교별로 학군 단위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관련 새 보건 지침은 BC주 질병관리본부와 BC주 보건부 그리고 BC주 교육운영위원회가 협력하여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BC주 정부는 BC주 내 학교 환기 개선을 위해 특히 2020-21 및 2021-22에 HVAC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를 위해 총 8,750만 불이 투자했습니다. 이 환기 개선 프로젝트에는 전체 보일러 및 공기정화 시스템 교체, 디지털 제어 장치, 교실 내 헤파 필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랜스링크가 BC주 보건 지침에 따라 다시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니헬리 BC주 보건관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신규 확진자 수와 델타 변이로 인해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1일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가 해제된 지 근 2개월 만입니다. BC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해제했지만 일부 비즈니스들은 계속해서 자체 마스크 의무 착용제를 도입했으나 트랜스링크의 경우 7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8월 25일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며 스카이트레인 및 버스 안, 스카이트레인 역내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며 이외에도 11세 이하 어린이 역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트랜스링크 직원 중 배리어 뒤에 있는 직원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과 응급구조원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제도를 다시 한번 변경하며 트랜스링크는 곳곳에 붙어있는 안내 스티커 등을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의 과학자문단은 다음 달까지 1일 확진자 수가 1,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문단의 과학 책임자인 피터 주니 박사는 월요일 CP24와의 인터뷰에서 온타리오주가 4차 대유행과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앞으로 22일 동안 델타 변이로 인해 2배 이상의 1일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니 박사는 또한 정부의 성공적인 백신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실 점유율이 더 이상 이전 급증할 때처럼 될 위험성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사는 3주 후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1,300건 안팎의 1일 확진자 수가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가을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커플이 온타리오의 한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 한쪽을 들고 아이 두라고 답하는 진귀한 장면이 펼쳐진 것인데요. 8월 24일 화요일 스테파니와 필은 14년 전에 처음 만났던 장소인 케임브리지의 맥도날드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맥도날드 직원으로 처음 만나 현재까지도 같은 맥도날드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이번 결혼식은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결혼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하얀 무스탕을 입고 컨트리 곡들을 배경으로 결혼식처럼 꾸며진 드라이브 스루 창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길을 지나는 자동차들은 축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려주었는데요. 부부로서 맞이하는 그들의 첫 식사로 스테파니는 치킨 너겟 10조각을 푸른 빅맥을 주문하여 맥도날드 야외 파티오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맥도날드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이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해밀턴 맥도날드에서는 12년을 함께해온 아리느와 아론 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색 결혼식은 맥도날드 캐나다의 이벤트 드라이브스루 Say I Do의 일환으로 실현되었는데요. 각 커플은 맥도날드에 대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짧은 에세이를 제출했습니다.